차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MACD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표의 수명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일반적인 매매가 쉽게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수에 진입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이미 바닥으로부터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죠. 망설여질 수밖에 없고요. 잘 올라가면 다행인데 바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결국 손절이 났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구간에서는 신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차드 트레이즈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차드 소쿨은 현재 영미권 코인 유튜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트레이더죠. 이 사람 20대 초반에 트레이딩으로 가지고 있던 2억을 며칠 만에 청산당했고 파산 후에 식당 알바하면서 다시 시드 모아서 현재 두바이에서 거주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주로 활용한 보조 지표가 바로 MACD인데요. 그가 이것을 즐겨 쓴 이유는 추세의 명확성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MACD의 원리를 이해해서 매매를 해야 하며 또한 현대시장에 맞게 개선을 해주어야 실전에서 잘 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MACD의 원리와 실전 활용법 그리고 나아가서 차드 소쿨이 직접 개발한 개선된 MACD 지표의 활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먼저 MACD를 차트에 추가해 볼게요. 보시는 화면 트레이딩 뷰고요. 이 사이트 기능 다양하니까 꼭 이용해 보세요. 상단에 지표 누르시고요. 검색에서 MACD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 탭에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자, 이게 그 지표고요. 클릭하면 추가됩니다. 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ACD 지표는 우리말로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표예요.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비유하면 MACD는 두 고무줄 사이의 거리를 숫자로 만든 겁니다. MACD의 설정 창을 열어볼게요. 여기 인풋 탭에 들어오시면 패스트 길이, 슬로우 랭스 이게 있을 거예요. 12와 26이 설정되어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차트에 12 이동평균선과 26 이동평균선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크게 쏘면 단기 고무줄인 12이평선이 먼저 로켓처럼 따라 올라오죠. 그러면 두 이평선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반대로 가격이 빌빌거리면 어떻습니까? 두 고무줄은 자석처럼 다시 붙게 돼요. 자, 이것을 표현한 지표가 바로 MACD라는 건데요. MACD가 상승한다는 건 자금의 유입 속도가 증가했다는 뜻이고 떨어진다는 건 속도가 감소한다는 뜻이겠죠. 이것을 비유하자면 자동차 엔진의 RP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속도가 얼마 나지 않아도 엔진이 회전할 때 이 RPM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MACD는 이 엔진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만 엔진이 과열되기 전에 엑셀에서 발을 뗄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전환을 미리 예고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네요. 그죠? 그런데 MACD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한마디로 이 구간은 가짜 상승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차는 앞으로 가는데 엔진에서는 연기가 나서 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를 유식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팔고 나가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들은 이렇게 고점 돌파한다고 매수할 때 조용히 익절하고 나오는 자리가 되죠. 여기를 보시면 가격의 저점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MACD의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요. 이렇게 방향의 전환이 나오거든요.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략이 무조건 잘 통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분명히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인데 MACD의 저점은 약간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왜 여기선 반등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어딘가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어딘가에서는 나오지 않는 의아한 흐름이 나오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MACD 지표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예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실제로 얼마나 센지를 알려주지는 못해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건 알려줬어요. 그래서 약간 올라갔지만 강도가 세다는 걸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특히 추세가 한쪽으로 강해지는 구간에서 많이 나타나고 지금처럼 대세 하락 추세가 발생하면 속임수가 나오겠죠.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앞서 소개드린 이 차드라는 인물이요, MACD의 영선을 활용하라 라는 조언을 줍니다. 이는 월가의 고수들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얕은 회색의 점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이걸 좀 두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점선이 있죠. 이게 바로 MACD의 영선이에요. 이 선을 기준으로 추세의 강도를 해석하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MACD가 지금처럼 영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 우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구간처럼 이렇게 떨어진 구간, 영선 아래 MACD가 머물러 있으면은 매도 우위라고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여기 구간은 분명히 MACD 저점이 소폭 상승하는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영선이 이 위에 있고 MACD가 아래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명백한 하락 구간이구나, 이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MACD 크로스 교차가 나왔죠. 이때 바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선 아래 MACD가 머물러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반등이고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흐름을 볼까요? 결국에는 얼마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데드 크로스도 떠요. 이렇게 불필요한 손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우리 팀 골대고 골키퍼가 여기 있는데 MACD 영선이 이 하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선을 돌파하지 않은 골든 크로스는 여기서 우리가 공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격으로 가려면 한참 더 거리가 남은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신호를 잡고자 한다면 이 중앙선을 넘어간 자리가 바로 승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차드 소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선 위에서 매수해라.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일수록 기준을 잡으려면 영선 위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차트를 한번 넓게 펼쳐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온 구간이 있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점을 판별해서 여기서 진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영선 구간까지 MACD 선이 크로스한 뒤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가격의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여기 구간도 물론 만족스러운 수익이지만 다소 변동성이 있고 흔들리기 때문에 망설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가져갈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건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선을 확실하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빠르게 반응이 나오는 시원한 반등이거든요. 누가 봐도 여기서 이만큼 반등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자마자 바로 크게 급등하는 걸 바라겠죠. 자, 그 기준점이 어디다? 이 영선을 넘어갈 때다. 이 흐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넓게 살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 영선을 넘어가는 교차점이 나왔죠. 나오고 나니까 어때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급등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으로 하락 교차가 나왔다가 영선 위 상승 교차가 나오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죠. 반대로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구간에서 분명히 하락 교차가 나올 때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 보시면 중간에 반등도 나오거든요. 이럴 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당시의 흐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내가 여기서 숏 포지션 진입했어.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양봉이 뜨네. 그리고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추세예요. 이 트렌드 라인을 타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냥 익절할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MACD가 영선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하락 교차는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영선을 뚫고 내려갔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폭포수처럼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가 바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강력한 하락이 나왔고 이후에 바닥을 찍고 가격이 조금 올라와요.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교차가 일어나죠. 그리고 영선 아래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또 느껴지는 것이 중앙선을 넘어서 교차가 됐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구간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 영선 아래에 교차된 순간만 잘 노려도 어떻습니까? 바로 급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후의 흐름을 보면 바로 음봉 캔들이 나와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락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수익을 보고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타 매매를 활용할 때는 영선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사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MACD는요, 두 선의 교차점을 통해서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연성 신호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가격이 움직일 때 반영되는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측정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지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막대 그래프예요. 이런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신호의 지연성을 보완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데 MACD의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여기서 그 골든 크로스가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 자리는 이미 바닥으로부터 한참 반등한 자리예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히스토그램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막대의 크기와 색상을 비교하면 얘가 힘이 붙고 있는 건지 빠지는 건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곳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진한 빨간색이 연하게 바뀌기 시작하죠. 두 선이 만나기도 전에 나 힘 빠지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분명히 선이 만나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기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몇 캔들 아래쪽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후에 흐름이 나와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한번 볼게요. MACD가 분명히 영선 위에 있고 교차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강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고요. 여기 보시면 하락 교차가 발생하려고 해요. 그쵸? 자, 교차가 결국 발생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을 때는 여기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살살 떨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분명히 영선 위에 매수 우위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조정으로 보고 여기에서 매수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 히스토그램이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에 녹색 크기가 컸는데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연해지는 구간이 나와요. 그죠? 이것은 나 매수세 힘 빠지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해지는 구간, 이 자리에서 미리 우리는 숏 포지션 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합리적으로 매도 숏 포지션을 이 교차점에서부터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데 막대 그래프가 약해진 구간에서부터 미리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영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서 수익을 이만큼 먹을 수 있구나, 이런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히스토그램은 기존 MACD의 치명적인 약점인 힘의 강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이 MACD의 막대 그래프가 대중적으로 쓰인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후대로 오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개선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차드 소쿨이 강조했다는 사실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매매 예시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락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영선 아래로 떨어진 상태예요. 자, 그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요, 가격의 저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MACD의 저점은 점차적으로 횡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보였어요. 살짝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방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선 아래에 MACD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래로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손절 기준을 이런 저가를 기준으로 여기를 이탈할 때 손절,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분명히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저점 이탈이니까 여기서 손절 쳐야지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털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토그램을 활용하면 빨간색 막대가 약해지는 구간이 나오면서 녹색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힘의 강도는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방이 나오더라도 결국 쌍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추세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는 빨간색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는 녹색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가격의 추세가
반등하기 시작하고 영선을 결국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격의 상승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우리는 영선 위에서 두 선이 데드크로스 교차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을 확인해 보면 자, 이후에 크로스 교차가 나오죠.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힘의 강도까지 약해졌다. 방향과 힘이 모두 약해졌으니까 여기서 익절을 쳐주면 되고요.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수익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10분봉 차트 예시인데 매수하자마자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이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몇 시간 이후에는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이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MACD의 특성을 활용해서 매매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MACD의 근본적인 한계는 쉽게 벗어나긴 힘들어요. 후행성이라는 거죠. 자, 막상 이렇게 교차가 나타났을 때 분명히 엄청난 상승이 이미 나오고 난 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영선 위에서 분명히 교차할 때 매수하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이 너무 단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곧 꺾일까봐 매매를 못하겠다. 실전에서 보면은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수강생분들께 강의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피드백이에요. 실제로 그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추세 라인을 박스를 그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상단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는 꺾일 자리다. 이런 망설임이 굉장히 많으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이 MACD의 후행성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개선한 지표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스무스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차드소쿨 트레이더가 직접 개선된 MACD 지표를 개발해서 유료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스퀴즈 모멘텀이 있고 또 이것과 MACD 등을 응용해서 지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이 개선된 MACD 지표의 원리를 사용해서 피보나치와 VWAP 등 세부 타점 도구를 활용해서 들어가는데 활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표가 유료라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세계적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또 개발자 플랫폼이나 또 이 트레이딩 뷰 그리고 또 다양한 트레이딩 전문가들의 인디케이터가 공유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응용이 된 차드소쿨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트레이딩 뷰 환경에 맞춰서 코드를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지표인 탄력 MACD, 이 MACD의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하시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선된 탄력 MACD 지표를 가지고 왔고요. 이 지표를 통하면은 후행성 지표인 MACD를 조금 더 빠른 신호로 개선해서 수월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매수 적용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MACD 선이 보일 거예요. MACD 선과 여기 중앙에 보시면은 파란색 띠가 보일 건데 여기에 검은색 선이 중심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상승 영역으로 들어갈 건지 하락 영역으로 들어갈 건지 이것을 구분해서 매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던 MACD 선이 검정색 중심 시그널 선을 돌파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시그널 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캔들이죠.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끌고 가고요. 그럼 익절을 언제 하느냐? 여기 탄력 MACD 지표에 검정색 시그널 선을 MACD가 하향 교차할 때 그때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자, 여기 구간인데 다시 돌려볼게요. 하향 교차를 하는 시점에 바로 익절을 해주면 돼요. 여기죠. 음봉이 떴을 때 바로 시그널 교차가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추세를 발라먹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이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MACD도 하락 구간으로 접어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흐름을 보겠습니다.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이고 자, 이후에 다시 한번 선을 교차하는 교차 지점이 나오나요? 자, 여기서 교차 지점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되죠. 자, 이후에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구간 나오면서 검정색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구간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최저점에 손절을 두고 살펴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빨간색 구간이 나오고 선과 차트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거의 바닥에 가까운 자리를 잡아준다는 거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검정색 선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이때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닥 지점에서 잡아줬지만 본전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거의 변동성이 없고 하락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기존의 MACD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MACD를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에서 연해지는 구간으로 갈 때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지만 MACD가 영선을 하향 교차하는 구간이 여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개선된 탄력 MACD 지표는 검정색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일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참 뒤에 교차점이 나오는데 살짝 맞물리고 나서 바로 아래쪽으로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때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히스토그램의 보조적인 성향을 이용한다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점점 작아지고 초록색으로 올라오면서 매수세의 힘이 강해졌다 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비로소 와서 매수 타점이 가능해진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조지표는 한참 강세의 영역을 만들어내면서 이미 추세가 진행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곧바로 하락이 나오게 될 때 당황스러움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개선된 지표는 신호를 포착해서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영선 아래로 MACD 하락하고 있고 역시나 개선된 탄력 MACD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차트 흐름을 돌려보시면 탄력 MACD가 중심선을 넘어온 자리가 나오고 살짝 양봉이 뜬 모습이에요. 자, 이때 MACD에서는 근거가 있나요? 전혀 없죠. 교차도 없고 막대 그래프가 살짝 약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벌써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구간이 나오게 되죠. 자, 이미 이렇게 한참 구간이 나오고 난 뒤에 MACD의 교차점이 나오고 막대 그래프가 녹색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MACD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서 판단이 가능하다는 소린데 이미 바닥부터 한참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개선된 MACD 지표를 쓴다면 어디서부터 매수가 가능했다? 바로 이 자리부터 매수가 가능했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캔들 이상 빠르게 진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수익이 아니라 보다 더 합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선 아래에서 분명히 영선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올라왔다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MACD의 논리로는 골든크로스 교차 이후에 영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벌써 탄력 MACD 지표는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도 신호가 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이미 진행을 한 상태, 수익을 내고 나올 때 MACD를 쓰는 분들은 강력한 상승 신호를 기대해요. 그래서 잘못 베팅 들어갔다가는 꺾일 수도 있죠.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유지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털리게 돼요. 누가 봐도 깔끔하게 탄력 MACD를 통해 매매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추세 구간에서 큰 진가를 발휘하는데 여기를 잘 볼게요. 이제 상승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때도 한층 빠른 신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벌써 매수 신호 떴는데 MACD는 이제 여기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개선된 지표가 훨씬 더 신호가 빨라요. 진입 타점도 빠르지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기존 MACD로는 이 자리는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어요. 영선을 교차하는 순간에는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조정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전혀 선이 맞닿지 않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매수 진입을 고려하기가 애매해져요. 만약에 MACD 선이 데드크로스 교차를 했다가 상방으로 교차하면 이때는 매수 진입이 가능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탄력 MACD는 이미 하방으로 오면서 이 아래쪽에서 매수한 분량에 대해서 익절 신호가 나와줍니다. 적당히 익절이 나오고 조정 구간을 거친 뒤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검정색 선을 다시 한번 밟고 올라가는 모습. MACD는 신호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개선된 지표로 매수가 진행이 되고 흐름을 살펴볼게요. 쭉쭉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요. 어때요? MACD로만 보면 들어가지 못했던 타점이 여기서 발생을 했고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선 데드크로스한 모습이 나오죠.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MACD는 애매하게 버텨나가야 되는 반면에 탄력 MACD는 어떻다? 한 번 그리고 두 번의 매수 신호를 줌으로써 깔끔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탄력 MACD 지표 실제로 파인스크립트에
소스 코드를 통해서 제가 구현을 해 두었고요. 이 지표는 지금까지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열렬 구독자이시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유 받으실 방법은 영상 하단에 내려오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 코드 숫자 5번과 탄력 MACD라고 메시지 적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아이디도 꼭 알려주셔야만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트레이더인 차드 소쿨이 말하는 MACD의 근본적인 원리에 따른 매매 방법과 개선된 탄력 MACD 지표의 활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